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자, 외도심리 7번째 트라우마,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 남편 외도가 됐든 아내 외도가 됐든 배우자가 이제 외도를 하게 되면은 심각한 트라우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일상생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서 생각하게 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마음의 상처는 이제 본질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면 여자의 본질, 남자면 남자의 본질, 이 본질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 자체에 대한 또 부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라우마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하는 것, 그리고 치유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결혼을 한 부부들이 트라우마나 마음의 상처가 어디에서 받게 되냐면, 일단은 관계 갈등이나 뭐 가족, 형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장인, 장모, 여러 가지 이제 관계적인 그런 상처들은 그 어떤 그 상처를 주고받은 그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치유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담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외도, 성폭력, 가정폭력, 또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폭력, 그 다음에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뭐 신체폭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트라우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만드는데, 트라우마는 그냥 인생 전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만들어져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해요. 자, 마음의 상처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상처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합이 되는 것이 외도, 성폭력 피해, 그 다음에 가정폭력, 또 여자의 아동 성폭력, 그 다음에 남자의 신체 폭력, 여기에서 이제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트라우마가 발생을 해서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상처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치유를 받아서 회복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치유를 받지 않고 아픈 감정들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해리 현상을, 그러니까 해리 현상이라는 것은 아픈 감정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정감정 자체를 갖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있고 뇌가 있고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것이 계속 인식이 되고 감정이 만들어지면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불행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보면은 긍정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 치유를 해서 긍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부정 감정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인생의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치유는 엄청난 성장과 에너지, 그리고 이제 행복한 인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지혜, 어떤 그런 마음이나 심리의 능력들을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자신의 이제 상처를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고요. 해리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겨난 감정들을 치유하지 않고 그냥 삭제시켜버리고 잊어버리면서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지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감정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나 몸과 마음에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도대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걸 정확히 아셔야 이제 그래도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면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트라우마가 생기면 일상에 이제 전체적으로 나의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서 가족 관계라든가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부부 관계가 다 부정으로 이제 뒤바뀐 상태입니다. 너무 아프게 되겠죠. 하루하루 살아도 고통스럽고,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우울한 감정들이 만들어지고, 우울한 감정이 만들어지면 이 감정을 치유해 달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표현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가서 이제 더 풀고 사는 쾌락의 강도들이 좀 이제 높여져 가겠죠. 그래서 어떤 그 감정의 실체를 이해하고 치유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기억은 해도 아프지는 않아요. 그 감정이 치유가 된다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또렷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지혜, 어떤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비슷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잠깐 기분은 나빠도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금방 빠져나올 수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지혜와 성숙을 만들어내는 그런 심리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치유예요. 부정감정이 만들어지고 상처의 감정, 실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치료, 이해도 하고, 이해를 하고 나서 위로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감정을 치유하지 않고 감정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이제 해리 현상, 감정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유의 과정에서는 알아차림,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차리는데, 이게 알아차려지기 전에는 거의 이제 상대방의 탓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차리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되면서 긍정감정과 성장이 만들어지고요. 기억,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해도 아픈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치유의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해류 현상은요, 부정 감정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상처의 감정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머리 아프고요. 이해도 안 가고, 그러면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거나 그걸 찾게 됩니다. 이제 해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로 표현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요때는 이렇게 이제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찾거나 해소를 하거나 위로를 받으면 요때는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일 가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생각을 하면 다시 아프겠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됐다는 것은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거나 즐겁고 재밌게 놀면은 감정이 사라지지만 다시 생각을 하면 다시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몇 번을. 아주 그러다 보면은 치유되지 않은 감정들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 그 감정들이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때 폭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리 현상, 좀 더 이제 강도를 세게 높이겠죠. 그래서 뭐 사람들 만나서 이제 위로만 받았던 것이 나중엔 이제 외도로 발전이 된다거나, 외도는 이제 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섹스를 통해서 그 쾌락의 감정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해리 현상, 부정 감정을 잊어버리는 데는 아주 가장 빠르게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처가 많은 그런 여성분들이 이제 그 외도나 성을 통해서, 외도, 어떤 관심 이런 걸 통해서 부정 감정들을 잊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해리 현상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감정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요할 때는 감정을, 위로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감정이 좋아졌다가 내일 가서 다시 생각을 하면 감정이 기억이 나서 아프거든요. 그럼 또다시 표현을 하는데, 이 해리 현상은 이제 부정 감정이 너무 많이 쌓여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잊기 위해서 더 큰 쾌락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제 완전히 이제 쾌락으로 들어가니까 내일 가도 이제 기억을 해도 아프지 않는 이런 해리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치유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해리 현상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기억도 할 수 없고요. 논리적인 설명도 안 돼요. 그냥 통째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이제 있을 때마다 뭐하러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 이렇게 그냥 쾌락적으로 섹스 한 번 하면 다 까먹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쾌락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현실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이 계속 이제 더 발생을 하게 되겠죠.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픈 감정을 삭제시켜 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는 주변에서도 문제가 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된 긍정과 삭제시킨 긍정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고 있는 거죠. 이 치유된 긍정들은 점점점 자신의 삶에서 문제들이 점점점 없어지고요.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만들어가는데 그 치유되지 않은 감정들은요, 이 쾌락의 강도를 높여갈수록 주변에는 문제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감정 기억도 없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도 할 수 없는 특징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리 현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대상한테 기분이 나쁜 건 통째로 까먹은 게 맞는데요.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 비슷한 일을 겪게 됐을 때 해리 현상으로 잃어버렸던 감정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투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듯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상처가 들어오면 하나의 상처를 가지고 짜증을 냈었는데 과거에 어떤 남편에게 하나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100개 정도가 쌓여서 이제 쾌락으로 다 잊어버린 해리 현상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서 살 때 이 재혼한 남자가 하나의 상처를 주면 여기서는 이 투사적 감정이 1000개의 상처를 기억해내면서 정말 별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엄청 잘못한 사람처럼 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역시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정감정을 이제 그 쾌락의 강도만큼 까먹고는 있지만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비슷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통합이 돼서 그것이 마치 과거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현재의 사람이 다 준 것으로 이제 통합이 돼서 투사가 되면서 심각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동 성폭력, 여자의 아동 성폭력, 성추행이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거나 성폭행을 했다거나 이런 트라우마의 상처를 갖고 있는 여자들이 이제 성장을 했을 시에 일단 그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성희롱이나 성폭행, 성추행을 한 다음에 반드시 뒤에 달콤한 사탕처럼 어떤 것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도 마찬가지로 폭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잘해주는 거죠. 성폭력도 폭력을 하고 나서 마치 외도나 어떤 그 외도처럼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폭력을 하고 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용돈을 준다거나 이제 이러한 그 보상 효과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해소나 위로를 주는 거죠. 아버지가 딸아이를 성추행, 성폭행하고 위로를 해주면서 너는 나의 아픈 손가락이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돈도 주고 또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돈도 주고 사랑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가정폭력도 폭력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관심을 주고, 이렇게 또 성폭력을 하고 나서 후유증이 두려우니까 그 다음 날 어떤 외도나 불륜처럼 아니면 연인처럼 포장을 하고, 요런 어떤 그 상처를 주고 어떤 쾌락과 즐거움, 위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성장하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상처와 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줬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감정이 해리현상, 감정을 까먹고, 상처받고 감정을 까먹고, 요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현실의 판단 능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기 상황의 현실의 판단 능력, 또는 어떤 인간관계를 좀 디테일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그 나이대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생각이 굉장히 단순하고요.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뭔가를 당했을 때도 무엇을 당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가 추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추행을 하고 사랑을 주고, 요 비슷한 장면이 부부의 관계라든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이 감정이 통합이 돼서 해리현상, 잊어버렸던 감정이 통합이 되면서 그 대상에게 투사되어서 갔을 때 이유 없이 상대방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혼할 사항이 아닌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땐 이혼할 사항이 아닌데 막 이혼을 주장한다거나 이제 결혼 생활에 부적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폭력이나 또는 그 성추행,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대한 상처, 그 다음에 왕따, 뭐 관계적인 상처, 이런 것들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시고 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잘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결하시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세요. 예, 차후에. 그래서 우리가 상처의 감정은 왜 꼭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떤 성추행, 성폭력, 가정폭력, 또 성인이 돼서도 남편의 가정폭력 막 이런 상처들을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보상효과, 쾌락, 즐거움, 뭐 해소, 위로 막 이런 것들로 이제 치료받지 않고 이제 버티면서 살아오셨다. 그러면은 또 증상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뭐냐면 어떤 집착, 그 다음에 엄청난 집착이나 이런 형태로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반대로 엄청난 그 친밀감에 대한 거부감으로 상대를 밀어낸다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요. 엄청 밀착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엄청 그 친밀한 인간관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이제 엄청 선을 긋는다거나, 또 모유 수유를 하는데 아이가 징그럽게 느껴진다거나, 이런 아주 극단적인, 너무 친밀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그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적절하게 어떤 비율이 맞지 않게 되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뭐 편집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신증상으로 계속 이제 치료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게 되면 정신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의 감정을 그냥 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불행해졌던 이유가 치유를 받지 않고 해소, 위로,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로 이제 덮으면서 살은 결과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결론적으로 아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